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집 근처 그리고 공원 근처 땅에 갑자기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붙습니다. 그 부지에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공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 오늘은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입니다. 용어도 사실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나 지자체,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훈, 최양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내 땅을 갖고 특례 사업을 하고 인천시에서 개발 장사를 하는데 토지주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시원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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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결사반대! 결사반대! 인천시는 개발 장사! 개발장사! 특례 사업 중단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 연희공원은 서구 연희동산 127번지 일대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이제 1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역이 실효돼서 즉 효력이 사라지는 곳인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시의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서 땅 소유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는요, 인천시청 별관이 있는데요. 매일 이 앞에 와서 이 주민대책위가 시위를 하고 1인 시위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게 일몰한다는 건지, 무엇이 장기 미집행이 됐다는 건지 설명을 좀 쉽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일몰은 해가 진다라는 뜻으로 평소에 쓰던 용어인데요. 행정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이제 용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20년 동안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제도입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로나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이 97%를 차지하니까요. 근데 20년 동안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던 거죠? 네, 20년 동안 행정상 우선순위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다라는 어떤 것을 핑계 삼아서 좀 대응이 좀 늦은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공원용 부지들을요, 만약 도시 자연공원 구역 같은 것으로 다시 이제 묶어버린다면 사실상 굳이 이게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방식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행정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했을 때 그 땅 소유주에게 보상까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기능상 뭔가를 묶어둔 것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10수년 이상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 같기도 하고, 오랜 세월 어떤 그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묶여만 놓고 일종의 이제 기능상 딱지만 붙여 있었던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뭉쳐져서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이 있었던 겁니다. 네, 20여 년 전에 이 장기 미집행 땅 소유주들이 위헌 소송을 냈는데, 이 공원 조성 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된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99년이었는데 판결문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뒤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상당히 오랫동안 15년 이상 흘렀고요. 자, 2014년 정도가 돼서 정부가 이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나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1999년에 헌재 위헌 판결 이후 과연 뭐 하다가 이제 뭐 2, 3년, 1, 2년 앞두고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 사용에 대한 권한이 그냥 소유주에게로 즉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소유주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정부나 지자체의 판단은 다를 수 있죠. 일단 그 예상치는요. 지금 실효되는 그 공원들 중에 한 84%가량은 어떻든 공원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유주가 뭔가 좀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 그 비율은 16% 정도로 일단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6월 중순에 나온 어느 정도의 예상치인데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단 지자체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서울시는 실효 대상 공원을 모두 100% 부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서울시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당장 다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순차적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는 추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실시 계획 인가를 6월중에 낼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얘기한 방침대로 이 실효 대상이 되는 공원 부지를 다 사들이겠다라고 하면 여기 굉장한 규모의 그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혈세 규모는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용지들, 특히 이제 사유지들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16조 원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인데 최대 49조 원, 50조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용지들을 다 매입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추정이 나옵니다. 이게 실효가 되는 어떤 사유지가 뭐 40제곱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일단 잘라서 가야 되니까요. 그 중에 한 2.3제곱킬로미터 정도, 매우 일부인데 일단 우선 보상 대상지라고 규정을 해서 2020년 안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일단 비율이 매우 적죠.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1조 3천억 원은 빚을 내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메울 수 있는 것인데 뭐 나머지의 사유주들은 당연히 몇 년의 그 어떤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단계 그 우선보상 대상지를 이제 그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뭐 내년 정도까지 보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 2단계는 지금 이렇게 공원 간 연결 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나머지 사유지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수가 필요한지. 이제 1조 3천억 원 간신히 마련했으니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상당히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응이 없으니까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조 3천억 원의 기체를 해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보상하고 서울시가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죠.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힘겹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뭐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이 계기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거의 7, 80%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얹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50% 말씀하셨지만 저는 7, 80% 국가 재정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예상 필요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될지 역시 예상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5,6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현재 60%인 2,390억 원은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땅값이 오른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난 최대한 높게 보상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자체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죠. 일단 관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구역들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평가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서울시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을 또 낼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법정에서 다시 이 보상 금액에 대한 어떤 다툼이 벌어지는 이런 과정까지 갑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기자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최소 300건의 소송건을 예상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송에는 16,000명 정도의 땅 소유주가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다소 이제 좀 어떤 거친 수준의 어떤 예상치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보상의 규모를 놓고 땅 소유주들과 지자체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리풀공원, 말죽거리 공원 등이 대표적이고요. 동작구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의 경우에도 땅 소유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주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특히 서울에서 가까이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산책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20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딱 20년. 지금 74시니까 54. 50살부터 샀다. 50살부터. 그랬는데 15년도에 와서 시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 났다고. (50년간) 장기 보유한 부분도 사실 억울한데 지금에 와서 행정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에 막대한 차이가 또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억울하다. 개인 재산권에 큰 제약과 손상을 주고 손실을 주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냐. 그걸 좀 거두어달라. 난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산이 있고 옆에는 논, 밭, 또 새들도 날라오고. 그 앞에 영상에서 시위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가 개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나머지 30% 공원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서울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일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지금 0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지자체는 좀 뭐 4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도시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개발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들이 주로 이제 경기도권과 또 인천시 일부 지역에 있었죠. 의정부, 용인, 이천,
남양주, 광주시 등이었는데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곳은 경기도의 의정부시입니다. 2016년에 직동근린공원이라는 어떤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토지 보상비와 또 공원 조성비 등에서 1,300억 원을 절약했다라고 이 지자체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후 2호, 3호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죠. 이 모델을 이어받아서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 사업 2곳을 확정했고 또 쌍용공원, 양벌공원, 고산공원, 궁평공원 등에서 총 6개까지 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가 계속 나름대로 힘을 주어서 이 부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부지 22%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광주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고요. 또 광주시는 현재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 4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확정할 경우에 시비 2,3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2.6배를 적용하고 지작물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의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30 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 시 쌍용, 양벌, 고산, 궁평공원 총 4개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 시 2,390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자체 안에서도 이 부지, 땅 소유주들의 마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주민들도 있죠. 또 이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죠. 환경단체도 있죠. 다양한 의견들을 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들을 다 종합한 형태에서 이 정책적인 방향이 좀 나올 텐데 다시 서울시로 들어와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산구 한남동에 한남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 건설사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강한 의지로 이 특례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이제 건설사인 입장에서 당연히 개발하고 싶었겠지만 다른 이제 시민사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뜯어놓고 보면 이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면 공원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함께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 다 이야기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과 또 지역 공인중개사라던가 다양한 어떤 그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글쎄, 딴 거는 모르지만 공원이 생기면 여러모로 좋은 거지. 장래에 좋은 거지. 한남동 이 지역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근접해서 바로 또 남산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다가 추가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공원을 또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 전 지역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정책 방향을 한번 주민투표로 정해보자라는 모델도 저 선제적으로 나온 곳이 있어요. 네, 충남의 천안시인데요. 일봉산이라는 이름의 도시공원을 이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라는 그 요구가 매우 크자 이 부분을 그냥 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정하자.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주의의 지역 민주주의의 모델을 활용한 이런 장치로 모든 게 잘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골치 아픈 주제가 있는데요.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34개 공원, 축구장 120개를 합쳐놓은 면적인데요. 서울시도 전체 면적 중에 국공유지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9%는 이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놨지만
나머지 21%는 이제 국립공원 등의 땅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는 묶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20여 년 전에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실효제가 시행되는 시점으로 이제 20년의 시간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유지였고요. 원래는 국공유지는 30년의 시한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따지면 사실 10년의 시간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가 돌연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실효를 해버리겠다라고 공고를 해서 문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이 국공유지의 어떤 해제는 좀 원래대로 원래 이제 추진됐던 대로 한참 뒤로 좀 미루자라는 그 취지의 이제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뭐 정의당의 뭐 강은미 국회의원이라든가 등등이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20대 국회가 또 법률안, 개별 법률안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조금 급하지 않았달까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모색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좀 그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국공유지를 지자체가 매입을 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비합리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공의 땅을 서로 뭐 사고팔고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정상적인 모델이냐라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유지 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기재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국유지 토지가 형성된 이력, 왜 얘가 누구 소속이 됐고 이랬느냐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공익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같이 공원이랑 용도로 이것을 국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환경단체는 기본적으로 녹지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 용지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 부지들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니 이 모델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땅 소유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묶여있긴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라도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의 이 땅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발하지 않은 곳에서 깨끗한 물을 먹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자기 땅인데 폭격기 떨어지는 그런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분들의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이 아니고 도시공원에서 이미 많은 땅을 파셨던 토지 소유자들만 토지 소유자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익과 사익의 이걸 기준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여러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각각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서 공원 조성 상황과 그에 따른 필요성이 각각 다를 건데 국공유지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의회 입법으로 제한해버려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토교육부 장관의 임의적인 고시에 의한 국공유지 해제 처분은 상당히 반헌법적이고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의회 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가 사유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특례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민간 특례를 통해서 기부되는 도시공원의 접근성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세세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개발이 일단 이루어지면 이제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된 도시공원의 접근성, 활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 특례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화시키는 것이고 공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자본에 독점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나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주지 않고 이렇게 국공의식까지 포함해서 실효 공고를 내버린 정부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팔짱 끼고 있는 인상인 국회를 상대로도 목소리가 크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만큼은 일단 녹지로 영구 보존할 수 있게 어떤 새로운 좀 법적 장치를 마련해라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장기비 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좀 더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녹지 보존 대책을 내놓으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또 국가가 지금 지자체들이 떠안고 있는 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적어도 절반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지금 지자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지방채의 상환기간도 상당히 지자체에 부담이 되므로 이 상환기간도 20년씩 또는 그 이상으로 좀 연장을 하라라는 요구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소송이라든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라도 뭐 재산세, 상속세 뭐 50% 또는 80% 감면 이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산권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좀 달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제 국비 차원에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용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 간 재원 차이 때문에 그 기존 현재까지 조성해온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아예 안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이마저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도시공원 이 지역을 다 매입하기에는 재정 여력상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들이 재정 자립도 30% 이하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자체에다 맡겨두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같이 지자체와 함께 이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요소들이 뭔가 진정이 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좀 더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자,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오늘은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이 도시공원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이것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재정적 지원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팩트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팩트오는 시민의 눈으로 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